전 지금 말씀드린 현대차 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거는 유니트리 로봇이나 저기 옵티머스 대비해서 양산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좀 나오긴 했었대요. 근데 어제 영상을 보더니 피지컬 AI나 이런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생각보다 너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올라왔대요. 그러면 6월 달에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그 핫도그 IR에서 우리 업그레이드된 알트라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로봇을 삽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테슬라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명도 바뀌어야겠죠. 현대차가 아니다. 현대차 로보틱스로. 그럼 제가 볼 때는 6월 달쯤에는 지금의 삼성자 주가 모습들이 현대차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그러면 현대차 비중은 한 20% 정도는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음으로는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주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복합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단순하게 아틀라스 그 이슈만 때문에 올라왔을까? 저는 이란 이슈도 복합적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현대차는 실제로 중동중 비중이 7% 정도 됩니다. 기아가 3% 정도 되고 주 라인업이 팰리세이드랑 제네시스 모델이에요. 근데 그쪽에 생산이 못 나가죠. 왜냐하면 그 해협도 막혀 있고 실제로 수요가 안 생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데 수요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좀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 추후에 이란 이슈가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일단 중동 쪽에 대한 물량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멘텀도 같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여기서 보는 거고, 그럼 이제는 이제 2028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산 물량 계획이 지금 3만 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29년에 15만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영상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물구나무도 서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S자 셔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팔을 굽혀서 다리를 드는 그 힘을 지탱하는 몸을 얘기를 하죠. 그게 거의 90kg이라고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거는 좀 쉬었던 거는, 근데 너네 유니트리 로봇이나 저기 옵티머스 대비해서 양산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좀 나오긴 했었대요. 근데 어제 영상을 보더니 피지컬 AI나 이런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생각보다 너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올라왔대요. 이게 기본형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항상 그 유니트리 그 지원 로봇 보면은 그냥 덤블링 하고 그냥 뭐 가끔가다 어리버리한 뭐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거와 수준 차이가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어제 보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색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러면 6월 달에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그 핫도그 IR에서 그럼 실제로 우리 바뀔 수 있는 그 아틀라스를 우리 업그레이드된 아틀라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로봇을 삽니다. 우리는 이제 테슬라와 이제 피어 그룹을 같이 해요. 자, 아까 IBKR 얘기했습니다. 우리 3년자 한이스만 있는 거 아니야? 현대차도 있어. 자, 한국의 테슬라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제가 이게 장난스러워 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시선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사명도 바뀌어야겠죠.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 로보틱스로.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월 달쯤에는 지금의 삼성자 주가 모습들이 현대차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흐름이 오늘 특징적이었는데 원전주를 움직인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젠가요? 뭐 루이지애나 그 대미 투자 1호가 뭐 LNG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호는 원전이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확실한 거는 일단은 1호든 2호든 3호든 지금 종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결국 원전이겠죠. 왜냐? 빨리 미국은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SOFC 그리고 가스터빈, 신재생, 원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나열한 거는 기간의 순서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대형 원전은 15년이 걸리죠. 신재생은 대략 한 기간 한 몇 년 정도는 걸리긴 합니다. 가스터빈은 금방이고, 이제 제일 빠른 게 SOFC예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가장 빠르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두산퓨얼셀이 상한가 한번 갔죠,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움직이긴 했는데, 아마 이제 미국 쪽의 원전이나 이제 SMR을 미국 쪽에서도 빠르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 테라 에너지 같은 회사들도 SMR을 좀 착공을 빨리 들어가야 이제 여러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들을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스터빈 우리 아직 17개 정도 지금 수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기기나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SMR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밸류 체인 쪽에서 수많은 장비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격화 될 거고 5월 말부터는 페름이나 이제 홀텍 쪽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EPC 쪽으로 이제 그 본계약들이 하나 둘씩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건설도 같이 움직였죠.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현대건설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현대건설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주가의 모멘텀이 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원전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을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BHI도 사실 원전주들은 다 거기죠. 대부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 좀 상황이고 BHI도 그동안 수주잔고를 한 1.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좀 쌓아왔습니다. 뭐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보통 대형 원전을 따를 때는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이 좀 세게 움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자금의 그 돈을 받는 시기가 좀 더 땡겨지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원전을 지으면은 토지를 구하죠. 토지를 구하고 그 토지가 허가가 되면 거기에 설계를 작업을 치는 게 한전기술입니다. 그럼 한전기술들의 용역 그 비를 조금 더 빠르게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5년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한전기술들이 대형 원전 관련 이슈 실제로 지금 불가리아 본계약이 그것도 한 5월, 6월입니다. 아마 6월쯤을 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리아 본계약은 그것도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계약을 맺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대략 한 7, 8, 9월 이 사이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MOU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계약이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BHI,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저는 딱 우진까지만 봐요. 아까 한전 기술까지 이 정도만 보면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데 안전하게 보실 거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BHI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앞으로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투자하면 좋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지금 15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나온 제일 목표가가 제일 높더라고요. 1분기 때 두코바니 매출이 아마 1,000억 정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템멀린도 지금 체코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프랑스 ADF가 아마 입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될까요? 이미 프랑스 그 체코 쪽에 항소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체코 약간 뭐 분위기도 좀 안 좋게 한 상황인데 아마 우리나라가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APR 1400도 저기 웨스팅하우스도 아마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서 특허와 관련된 이슈에 제기는 걸지는 않는 상황이라면 체코 템블린도 충분히 가져갈 거고 그러면 폴란드 퐁티누프 그리고 베트남 사우디도 워낙 이쪽은 이란이 마무리되게 되면 빠르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부터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이미 상업화가 우리나라가 해준 상업화를 성공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쪽도 조만간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원전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한 번 목표가 산출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20만 원 이상 목표가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주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주 오늘 이렇게 강했던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건이죠. 재건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삼성 ENA도 좀 주가가 굉장히 좀 22%까지 올라왔었고 현대건설은 워낙 주가 좀 많이 좋아졌던 측면이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 GS건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주들이 좋았던 거는 카타르나 저기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오만 쪽에서 실제로 정유 시설을 시공을 했던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피격을 받았죠. 피격 받았으니까 너네가 시공을 했으니까 이거
다시 이거 재건하려면 또 한번 그게 수주를 받겠죠. 그 수주 받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한참 중동 건설 붐이 불었을 때 그때 해줬던 시설들이라서 그때 또 한번 사업들이 이제 중동 쪽으로 물량들이 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랑 달라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재건전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라서 중동 쪽은 생각보다 더 수많은 그거 수주를 좀 받을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재건 시설들을 우리나라와 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필 작년 말쯤에 우리나라 또 그 아랍에미리트 직주로 간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건설주가 옛날에는 안 좋았던 이유는 기존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 한 22년도쯤에 그때 대부분의 뭐 철근이나 이런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떠안아 있었어요. 그게 다 재고로 쌓였었고 그게 적자까지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도 좋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성장성도 이제 부각이 됐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건설주가 생각보다 좀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는 또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오늘 안 그래도 저에게 중소형주 봐야 되냐 대형주 봐야 되냐 좀 대형주 봐야 된다 생각해요.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뭐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이 세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미친 듯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DLENC가 올랐죠. 뭐 SMR 설계 쪽은 DLEN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실제로 이제 대형 원전 옛날에 바라카 원전 쪽에 레퍼런스가 있었던 상황이고 현대건설이야 워낙 이제 한 세 기 정도 레퍼런스가 EPC 했던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가장 큰 대장이고 두 번째가 대우건설. 실제로 현대건설이 한 300명 인력 정도가 있고 대우건설이 200명 그리고 DLENC가 한 100명 정도 있는 좀 상황인데 근데 조심스러워야 될 거는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11월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4만 원, 3만 원이면 10배 올랐습니다. 이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면서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 따라 사자라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미 시장은 계약하겠네, 뭐 계약하겠네 생각하고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의견은 좀 못하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즐기시되 상방이 여기 그렇게 넓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올라왔었다. 뭐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최근 전선주가 계속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전선주 앞으로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뭐 빅테크 캐펙 투자가 이번에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럼 당연히 변압기나 그 전선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갈 거고 이제 구리 가격도 이제 올라오다 보니 그런 전선주 이번에 뭐 대한전선도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죠. 뭐 이거는 뭐 LS 전선도 마찬가지라 얘기하더라고. 어차피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LS로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 대다수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실적 발표 이후의 모멘텀을 보면은 결국 하나같이 증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증설을 하겠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3년 전 2차 전지와 때랑 다릅니다. 사실 3년 전 2차 전지 때는 전 개인적으로 시장에 왜곡된 정보도 충분히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다고 보이고 있고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나중에 이 증설을 했던 게 생각보다 버블이 빨리 생겨버리면 이 재고 물량들 딴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려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지금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가 월간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P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P가 올라가는데 Q는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계속 우상이 되고 올라오는 겁니다. 뭐 이번 실적에서 뭐 관세도 있고 일회성 비용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28년, 29년도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증설을 하는 거는 29, 30년도에 수주 받을 거를 그걸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주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17만 원대쯤에 저때 아마 그걸 했을 거예요. 액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성중공업이 안 할까요? 제가 봤을 때 효성중공업도 조만간
액분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액분한다고 해서 뭐 주주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주가의 부양은 충분히 영향을 미치죠. 좀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10분의 2 정도는 할 것 같은데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북미 쪽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유럽 쪽도 확대될 건데 조만간 중동 쪽 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대만, 일본에 있는 전력기기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쇼티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쇼티지가 AI 데이터 센터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저희 영인 폐회도 들어가고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들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상방은 많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방은 많이 열려 있대 주가자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는 40% 얘기했는데 이거는 신규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지금 말씀대로 현대차 답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제 좀 비중을 이 가격대는 무난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비중은 한 20% 정도는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최근에 좀 분위기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죠. 소외됐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SK바이오팜 올 실적 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3천억 몇 개 나왔죠. 제가 셀트리온 작년 1월쯤인가 작년 한 4월쯤에 이제 IRL 실적 지점에서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1조 얘기를 하길래 영업이 1조요? 사실 좀 콧방귀를 끼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침팬테라도 북미 쪽 그게 침투율이 생각보다 너무 느렸는데 무슨 수로 1조가 나오느냐 했는데 달성했죠. 달성했으면 작년 영업이 1조 넘었습니다. 딱 살짝 넘겼어요. 3천 아마 500 정도 나왔을걸요. 1분기에. 그러면 1조 5천억 올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북미 쪽 아마 이번 1분기는 작년 릴리 공장 인수했던 거 그 아마 CMO 실적도 반영된 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쪽 바이오시밀러 하나둘씩 지금 진출을 했었고 최근에 미국 FDA에서 너네 바이오시밀러 임상하는 거 있잖아. 기간 단축해. 그리고 환자 너무 많이 안 해도 돼. 환자 표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게 실제로 미국 그 규제 기관에서 이걸 해줬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는 키투르다나 여러 그런 약물들을 더 빠르게 바이오시밀러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주가 보시면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늘 반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빈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란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은 첫달 국채 금리부터 빠지겠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흔히들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있는 반도체 때문에 수혜를 받아왔다면은 반도체가 질 때 제가 봤던 제약바이오 더 세게 움직일 겁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메디포스트 다음 주 5월 13일 날 일본의 인상 3상태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론 지금 주가가 그나마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토대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안 움직이고 있지만은 6월 2일 날 미국의 그 PGR 그 특허 무효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 얘기가 뭐 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머크가 이제 할로자임에 제기한 너네 특허 이거 무효야. 이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알초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특허 이슈가 다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그때 주가 강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움직이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움직이면 다 움직입니다. 그때 이슈가 아스코가 있고 EASL 그리고 바이오 USA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술 이전 제가 볼 때 적어도 두세 건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지금 틈이 있을 때 지금 쉬고 있을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